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단 한 발의 폭탄이 도시 전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원폭 이후 1년도 안 돼서 도시의 인구가 70%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폭심지 주변의 인구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히로시마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수많은 도시 중에서 히로시마가 원폭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원폭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일본의 대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수많은 도시 중에서 왜 하필 히로시마가 원폭의 대상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징성과 군사적 가치, 실험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원폭이 투하되기 전에 히로시마는 이미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도시였습니다. 히로시마는 수많은 군부대가 있어서 서일본 전체를 관할하는 핵심적인 군사거점으로 활동했던 거죠. 그러니 미군 입장에서 히로시마는 민간 도시가 아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원폭을 투하할 주요 후보지에 올렸던 것입니다. 히로시마 도시 하나만 무력화시켜도 서일본의 군사 신경망을 끊을 수 있는 주요 도시였으니 이거는 당연했던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미국에서는 원폭을 투하하기 직전에 폭발력, 폭발 범위와 같은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는 처음이니까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적은 도시에 투하하는 게 테스트의 결과를 파악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굉장히 냉정한 이유였죠. 마침 히로시마는 전쟁의 피해가 많지 않아서 폭발력을 테스트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형 도시는 이미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없던 히로시마를 타겟으로 정한 거죠. 이외에도 히로시마는 인구 규모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수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도 한몫했죠.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가 약 35만 명이었는데 군인, 민간인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작으면 일본에 줄 수 있는 충격이 약하고 인구가 너무 크면 민간인 대량학살과 같은 비판적인 여론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초반 원폭 리스트에는 교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토는 일본의 전통, 문화, 역사의 중심이었기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군사도시인 히로시마가 타깃이 되었죠. 정리하면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폭을 쓴 목적은 일본을 즉각 항복시키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그 와중에 핵무기의 위력 테스트를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도시의 기능을 하는 중견급 도시인 히로시마를 하나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도쿄나 오사카 같은 초거대 도시는 원폭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는 이미 박살이 날 대로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1945년 초반부터 미국은 계속 대도시의 수시로 공습 폭격을 진행했거든요. 이미 도시가 박살나 있는 상태였으니 원폭이 떨어져도 새로움과 충격을 보여주기엔 부적합했던 거죠. 미국의 목적은 도시 하나를 더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핵무기가 기존의 폭격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도시 스케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같은 초거대 도시는 실험 단위로는 너무 컸습니다. 도쿄의 인구가 당시에 약 700만이었고 오사카는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의 인구는 약 35만 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원폭 한 발의 파괴력으로 히로시마는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었는데 도쿄나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일부만 파괴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폭탄 한 발로 도시가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만들 수 없었다는 거죠. 이외에도 전후 통치에서 도쿄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이유인데 도쿄는 수도였기 때문에 천황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죠. 그래서 도쿄를 완전히 날려버리면 일본 통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미군정 입장에서는 점령 비용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통치 단계에서 사회 혼란이 극대화될 여지가 있었죠. 그리고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이미지도 생길 것이고요. 히로시마와 다르게 도쿄나 오사카는 민간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이렇게 1945년 8월 원폭이 투하되기 직전에 히로시마 인구는 약 35만 명이었는데 일본에서도 나름 중형도시에 속했던 히로시마는 원폭 이후 인구가 약 10만 명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폭심지 주변에 있던 인구는 거의 소멸했다고 보면 되고 그 중에 생존자도 피난, 부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많죠. 1년도 안 돼서 도시의 인구가 70%가 넘게 감소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죠. 그러나 원폭이 투하되고 3일 이후에 히로시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철도를 복구해서 작동시켰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빠르게 도시 복구 작업을 시작한 거죠. 모든 것이 박살났지만 철도가 다니지 않으면 그 지역은 정말 회생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철도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철도는 단순히 운송수단을 넘어서 부상자와 의료진들의 이동, 식량, 물자, 식수를 전달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남아있던 인구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복원이 조금씩 시작되면서 원폭이 터진 1년 뒤 1946년에는 폭격 이후에 타지로 나갔던 사람들, 군인들, 이주자들이 들어오면서 인구는 15만 명까지 회복되지만 여전히 폭격 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그때도 도시의 기능은 전부 마비되어 있었고 세금 수익도 거의 제로인 상황이었습니다. 원폭으로 히로시마의 대부분의 기업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쓰다라는 기업이 하나 남아서 히로시마의 피폭자들을 적극 고용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순환시켰다고 하네요. 마쓰다라는 회사는 지금도 매출 45조에서 50조가량을 하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인데 공장이 도심에서 먼 산에 있었기 때문에 원폭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고 건물도 남아있었으며 공장이 돌아갈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마쓰다라는 기업은 피폭자들과 실업자들을 대폭 고용해서 지역 경제를 돌아갈 수 있게 했었죠. 그러나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기업 하나의 역할로 도시를 살리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후 1949년에 히로시마의 평화기념도시 건설법이라는 특별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를 단순히 패전국의 초토화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자는 특별법이었죠. 모든 곳에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원폭을 맞아서 도시가 재구시를 못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패전국의 폐허가 된 도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히로시마는 전 세계에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적인 도시로 바뀔 것이다 라고 공표를 해버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도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겠죠. 일본 정부도 이렇게 단순히 패전국의 이미지보다는 히로시마를 평화의 상징인 도시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것을 어느 정도 노렸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국유지를 히로시마에 이전하고 재정 지원까지 해서 히로시마는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949년도에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법이 공표되고 나서 5년 뒤에는 전쟁 전후로 인구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미 완벽한 도시로 탈바꿈했죠. 지금은 히로시마가 인구수 12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한국과 비슷하죠. 한국도 1950년엔 쑥대밭이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히로시마가 사실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직항 항공편이 여러 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에 속합니다. 히로시마 관광과 관련된 영상은 다른 영상에 있으니 한번 재미삼아 봐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린걸음이었습니다.